부동산 중개석입니다. 강도현 전문위원께서 분석해 주실 첫 번째 지역은요. 바로 수원시 인계동입니다. 이 지역은 편의시설과 수요가 아주 뛰어난 지역인데요. 이 지역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수원의 대표적인 번화가답게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또 주변으로는 수많은 사업체가 포진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 수원시 인계동의 미래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수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계동의 투자 포인트 짚어보고 왔고요. 인계동에서 소개해 주실 자세한 매물 정보 확인해 볼까요? 네, 수원 이제 수인 분당선 수원 시청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추천한 유형은 일반 좀 소규모 섹션 오피스가 아닌 일반 오피스고요. 총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8층 규모입니다. 여기서 오피스 빌딩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용 면적은 평당 이제 평으로 환산하면은 이제 20평에서 약 30평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역 시세는 4억 1,500만 원에서 5억 6,600만 원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활용하고 보증금을 활용하게 되면 실투자금은 8,5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이 예상되는 물건입니다. 네, 총 18층 규모의 오피스 물건 소개해 주셨는데 특히나 입지를 보니까 수원시청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에요. 수요자들한테 참 인기를 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입지 여건 그리고 또 함께 수요까지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입지를 보면요, 일단 수원시로 봤을 때 이제 가운데 중심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청역에 거의 한가운데 위치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요.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교통까지 그냥 가볍게 살펴보면 일단 내년에 착공 예정인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오산 용인 고속도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정된 것들이 GTX 신호선, 수원발 KTX라든가 그리고 수원 트램,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들이 예상되어 있는 수혜를 받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를 좀 가까이 들어보다 보면은요, 여기가 지금 업무 시설이 수원시 내에서도 좀 이따 수요 분석하겠습니다만 이쪽에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제가 급지를 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수원시 인계동을 급지를 분석해보면 이제 A급지가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그리고 B급지, C급지를 구분할 수 있는데 수원시청역에서 이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이 위치 같은 경우는 A급지에 있으면서 유명한 그런 어떤 관공서부터 해가지고요. 그런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가까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들어가 보면 수원시청역 이제 4번 출구에서는 이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철 이용하시려면 KTX도 이제 수원역 그쪽 같은 이제 5분이면 이용이 가능한 그런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구로역 같은 경우도 약 53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일단 수원 자체에 이런 업무시설 밀집되어 있는 이 입지만으로 봤을 때 굳이 광역 수요까지 흡수하지 않더라도 이건 충분하게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게 교통이 1시간 내에 이제 직주가 이제 1시간 내에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는 다른 곳에서도 이제 수요가 더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청 인근에 광역버스도 다양하게 노선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요 분석을 좀 해보겠는데요. 네. 수원시 인계동 이게 우리 수원시청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수요를 보시면 이제 광역 수요만 해도 광역 수요랑 우리 고정 수요만 해도요. 지금 보시면은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일 평균 약 15만 명이 이렇게 유동인구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업무 시설로서 괜찮다고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로 해서 인근 주거 수요 약 3만여 세대 그리고 7만 7천여 명이 있게 되고요. 또 하나 인근 삼성전자의 배우 수요에 약 3.5만 명까지 더하게 된다면은 조금 더 수요 부분에서도 좀 더 안정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시면요. 우리 수원시 전체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팔달구와 이제 권성구를 보시면요. 밀집 지역 같은 경우가 전체 인구 수만 해도 54만 7천여 명 그리고 전체 대비했을 때 이게 거의
50%에 가까이, 절반 가까이 되는 47.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 자체가 이미 사업체 수와 인구 수가 이미 여기가 얼마나 유동인구가 많고 중심적인 그런 업무 시설과 상업 시설 요충지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부분에서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수원시 전체 종사자 수의 약 24%가 인계동에 근무한다는 부분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계동이랑 보시면은 지금 금융 및 보험도 이제 전체 약 40%, 건설업, 법무, 회계, 세무 다양하게 많은 수요가 밀집되어 있음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역시나 뭐 오피스도 그렇고요. 오피스텔도 그렇고요. 수요 분석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오피스텔이 아니고 오피스를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사업체 수 등등을 수요를 분석을 도와주셨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피스와 오피스텔의 저희가 좀 차이점을 자세히 들어가서 비교 분석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준비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보시면 이제 오피스도 그렇고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도 그런데요. 제가 늘 뭐 오프라인 강연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제 뭐 로케이션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말인데요. 그 입지가 단순히 역세권이면 안 되고요.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이런 다양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곳이 안정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 챙겨두시고요. 지금 오피스하고 오피스텔은 많이들 보셨을 텐데 오피스는 약간 뭐 섹션 오피스 들어보셨겠지만 좀 생소하실 수가 있어서 이해를 돕자면 오피스텔과 오피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공간 활용성에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뭐 붙박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간의 약 60%밖에 활용을 못 하는데 오피스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을 다 입맛에 맞게, 업체에 맞게 100% 다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피스는 좀 중장기 임대가 많아요. 법인이라든가 이제 사업자들이 많이 임대를 해서 어떤 관리비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그런 붙박이장이나 그런 어떤 가전제품이 노후하거나 하면은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그 보통 단기 임대가 많기 때문에 1년마다 뭐 중개 보수라든가 각종 그 비용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자연 공실률도 좀 높을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업체만 잘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안정성 부분이나 관리비에서도 절감이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호실당 그 공간 활용 때문에 1, 2인이 좀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오피스 같은 경우는 단순 그 주거용으로 할 수는 없으나 여기는 오피스로서 그 최적화된 그런 면적을 활용할 수가 있고 여기는 또 섹션 오피스가 아닌 일반 오피스여서요. 뭐 20평에서 30평대 규모가 있어서 다양한 업체가 들어갈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또 때로는 그걸 분할해서 섹션 오피스로 또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벽을 세워가지고요. 뭐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피스와 오피스텔의 비교 분석을 도와드렸으니까요. 투자를 하실 때 좀 더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근의 대기업 산업단지서부터 수원시청역 인근의 사업체까지 정말 많은 배우 수요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사업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업체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장점, 그래서 이 지역의 오피스를 눈여겨보고 좀 집중해 봐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원 인계동의 오피스 시세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20평대에서 30평대 이제 실평수 기준 했을 때요. 전용면적 기준 했을 때 금액은 4억 1,500만 원에서 5억 6,600만 원 일반적인 시세이고요. 우리가 월세 임대 수익 볼 때 그 예상액은 현재 시세는 보증금 4천에서 5천만 원, 월세는 150에서 200만 원 선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같은 경우는 일반 그런 아파트와는 달리 어떤 그 70% 정도까지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억 9천에서 3억 9,500만 원 대출 활용하게 되시면 실투자금은 8,5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이면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네. 수요가 풍부한 곳에 위치한 수원시 팔달구의 오피스 매물 살펴드리고 있고요. 평균 매매가가 약 4억 1,500만 원에서 5억 6,6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임대 시에 보증금 또 대출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이 1억 원 언더에서 8,500만 원에서 1억 2,100만 원 예상된다라는 거 짚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지역에 또 이 오피스 매물에 투자할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단순 역세권이 아닌 그 상업시설이랑 그리고 업무시설들이 밀집해야 됐던 거 보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가장 제가 핵심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그 소액 투자를 위해서 너무 과도한 그 대출을 활용하신 것은 지금 금물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고민 상담을 받았는데요. 1억 5천에 그 섹션 오피스를 분양 받으셨대요. 받으셨는데 이제 준공 시점 올 봄에 됐더니 대출이 예상만큼 안 나와서 처음에는 계약금 10%에서 뭐 한 20% 사이면은 이제 된다고 해가지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좀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한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수요 부분에서도 좀 파악을 잘 못하셔가지고 임대가 좀 늦게 맞춰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꼼꼼히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금 시 대출 가능 금액은 그 우리의 그 신용도라든가 자산 그리고 소득 이거에 따라서 늘 변동할 수 있고 정책에 따라서도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그 소액으로 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자금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좋고요. 내가 이 물건을 하고 나서는 나중에 순차적으로는 대출을 비율을 좀 줄여가는 그런 방식의 좀 안정적인 방식으로 하시는 거를 좀 주의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